네, 저희가 진짜 두려웠던 공포의 7월이 지나가고 아우 7월은 너무 길었죠. 이렇게 중간이 없지. 지금은 저희 이렇게 마음의 기스가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그래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 하나 생각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저도 주식 투자자기 때문에 요새 주식 관련 방송들 종종 듣는데요. 이분의 얘기가 좀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또 저희 방송은 처음이시니까 네, 맞아요. 예,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 김효진이고요. 주로 그 거시경제 쪽에서 뭐 환율, 금리, 그리고 뭐 성장률 이런 걸로 주식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웠던 공포의 7월이 지나가고. 아우 7월은 너무 길었죠. 그렇죠. 네, 아마 지쳐서 휴가를 가시지 않았을까 싶긴 아니 한데.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이렇게 좀 벌어서 웃으면서 좀뭐 먹을 것도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려고 그쵸, 그랬는데 예,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됐고 네. 자 그래서 이제 7월 마지막 날 사실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 네. 8월도 지금 중순을 다 돼 가는데 네. 뭔가 지금 이게 좀 뭐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는 흐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첫 판부터 좀 실망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봤던 5월과 6월의 상승세는 사실은 책에 기록될 만한 상승세이긴 했거든요. 그 뒤에 왔던 하락세도 정말로 역사를 새로 쓰는 기분의 하락세이긴 했는데 네. 제가 뭐 6월, 7월 이렇게 제일 혼잣말로 많이 한 게 이렇게 중간이 없지. 올라갈 때도 되게 현기증 많이 나고 내려갈 때는 더 심한 현기증을 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최근의 변동성은 예전보다는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맛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좀 뭐 하이퍼 스케일러도 실적도 잘 나오고 악재도 좀 거친 것 같으니까 다시 그냥 팍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저희 이렇게 마음의 기스가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장의 마음들이 기스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로 아마 8월 길게도 9월까지도 보내지 않을까. 굉장히 실망하셔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이렇게 네. 얼굴에 이렇게 표정에서 잘 좀 네네. 많이 드러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좀 전열을 가다듬는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월요일 오전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0.42% 아까 상승, 3% 오르더니 삼성전자 0.4332 이게 뭐 오르는 거예요? 안 오르는 거예요?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 좀 많이 오르네. 네, 최근에 코스닥 흐름이 좋죠. 저는 진짜 삼전 닉스가 네. 제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투자자들은 봤던 그 정고점이 있잖아요. 네. 298만 닉스, 뭐 그다음에 네. 예를 들면 37만 전자. 이거를 올해 안에 다시 볼 수 있을까? 이거는 뭐 가능성이지만 네. 네. 저는 고점 근처까지는 힘을 내서 갈 것 같은데 그 네. 시기가 굉장히 잠깐이거나 아니면은 고점 근처까지는 가는데 정말 고점을 가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네.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이미 8월인데 그러게요. 바뀐 시장에서는 또 바뀐 눈높이를 가져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이야기보다 소로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의 영웅이죠. 굉장히 뭐 외환, 뭐 금, 주식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신 분이 이제 소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담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볼 때는 금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막 했는데 이 사람 뭣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 한다고 앞에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소로스라는 분이. 굉장히 좀 면박을 줬나 보죠. 근데 그 뒤에 금이 막 오른 거예요. 네. 올라서 이분이 이제 다음에 만날 일이 있어서 금 오른 거 봐라. 내 말대로 쓰면 너가 부자가 됐을 텐데 넌 하나도 돈을 못 벌었을 거다 했더니 자기도 금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진짜 딱 이분도 뭐야? 어. 이랬더니 그만큼 이렇게 의견을 잘 뒤집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그 되게 단적인 되게 유명한 예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장기 투자도 중요하고 예. 이렇게 그렇다고 뭐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그럴 순 없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되게 좋은 전망들을 많이 넣은 주가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도 더 이상 좀 상승 탄력이 떨어질만 하겠다라는 뉴스들은 나오고 있었거든요. 펀더멘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의구심 정말 괜찮대 누가 물어본다라는 것조차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주가를 밑에서 이렇게 자꾸 잡아당기는 힘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눈높이 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전고점에 힘을 내서 가면 그때는 또 더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실수를 잘못된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 결정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되게 잘하게 만드는 변동성과 시장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끝났다는 거야? 우리 이제 6,500이 끝이야? 그 말이 아니고 네. 다시 올라가겠지만 다시 올라갈 때 이제 손실을 줄이는 액션을 취하시라라는 의미에서 눈높이 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사님,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네라는 상황을 맞으려면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세 개가 나와야지 되는데 세 개나 있어요. 세 개나.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이익이 좋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의 이익률을 하락을 방어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사람들이 꾸준하게 주식을 살 수 있고 믿음이 쌓이거든요. 반도체 쪽은 네. 고성장 산업이지만 진폭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벌 때는 확 벌고 못 벌 때는 확 못 벌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장기 계약이나 꾸준히 이제 파트너십을 더 공고하게 하면서 되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익률은 아직 업황이 안 좋을 때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업황이 안 좋을 때 얼마만큼 이거를 방어할 수 있을지는 증명을 아직 하지는 못했어요. TSMC는 물론 파운드리라고 해서 산업에 영위하는 업태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한 15년째 영업이익률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40%를 거의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아무리 안 좋을 때도 나에게 이 정도의 이익률을 벌어다 주는 안정적인 주식이 된 거죠. 제가 볼 때 깐깐한 투자자의 모든 입맛을 맞추려면 돈을 많이 벌어오기도 해야 되지만 업황이 좀 위축됐을 때도 나에게 일정 부분의 수익을 계속 가져다 주는지를 좀 확인을 시켜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믿음을 쌓아나가는 아주 초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첫 번째 첫 조건이라고 번째 조건부터 생각하고요.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죠. 시간도 꽤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도 꽤 필요하고요. 우리는 당장 그게 해내면 좋겠잖아요. 올해 안에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는 올해 안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를 네. 제대로 통과를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 네, 투자자들에게. 네, 예. 두 번째 증명해야 될 거는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기도 하고, 기준금리요. 천천히 올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아리송한 지금 국면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한테 투자자 입장에서 네. 제일 좋은 건 조금 빨리 인상하더라도 천천히 인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금리를 늦게 허둥지둥 인상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게 우리가 팬데믹 때 보았던 그 시장이었어요. 2022년, 23년도. 예.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영어 단어는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금리를 막 올려서 시장이 붕괴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3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물가도 낮고 저금리가 유지되면 제일 좋은데 지금 물가는 좀 애매하죠. 네. 그리고 전쟁도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유가도 내려갔다가 또 무슨 소식이 있으면 다시 오르기도 하고요. 풀린 유동성들이 물가를 밑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물가를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빨리 올릴 가능성을 지금은 되게 걱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 넘어서서 서서히 올리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두 개가 만나야지 저는 증시가 이렇게 이제는 조금 순항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딱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올리네 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쪽으로도 방향을 못 잡고 저쪽으로도 방향을 못 잡고 이제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월에 미국이 기준금리 0.2 올렸다 해서 이렇게 놀랄 게 아니라 이게 좀 기간을 두고 좀 지켜보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예, 그때는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시장은 싫어하죠. 짜증내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 같기도 하다 많이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금리 우리 되게 이거는 선제적인 대응이고 우리가 물가를 되게 잘 잡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드러내면 시장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조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투자를 잘 할 것이냐인데 투자가 지금 금액이 작아? 금액이 작지도 않고 증가율이 낮아? 증가율이 낮진 않아. 근데 또 채권 발행해? 그리고 쟤네도 화수분이 아니잖아? 이런 시각도 사실 되게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날은 6대4, 좋은 쪽이 6이었다가 어느 날은 나쁜 쪽이 6이었다가 지금 한 분기 정도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팽팽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종합해 보면 좀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그래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네,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맞게 생각했나요? 네네. 근데 그거 하나 생각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다시 재평가를 버티려면은 하락의 인고의 시간을 한번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장기 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6개월이 아니고 더 길게 늘어질 수 있다라는 건 하나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돈은 빨리 빼놔야겠네요. 아니 근데 사실 이미 좀 많이 네. 떠나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레버리지 ETF 네. 거래 단위를 이렇게 계속 체크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줄진 않았더라고요. 저는 물타기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정도면 좀 빠지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다시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은 네. 많이 떠나려면 급락과 거래량 폭증이 같이 나와야 돼요. 이건 증시에서는 이런 단어 진짜 그런데 항복이라고 하거든요. 항복이 급락의 폭만으로 보면 나온 것 같고 거래량 급증은 아직 되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시장을 실제로 정말로 떠나신 분도 있지만 떠난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물타기를 한 분들이 많다라는 분은 본전에 근접하면 팔 준비가 되어 있는 돈도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걸 이제 계속 조금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들로 만들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네. 지금 같이 예를 들면은 28만 전자에 같이 손잡고 이렇게 있다가 스크럼이 이미 좀 느슨해졌죠. 이미 느슨해졌군요. 네네네.